그날 새벽 한 아버지가 사라진 아들을 찾아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5살 정우는 아버지에게 따뜻한 겨울 패딩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공사판에서 땀 흘려 자신을 키운 아버지에게 이번 생신만큼은 제대로 된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단기 고수익 알바 하루 40만 원 보장. 착한 마음으로 클릭한 그 광고가 지옥으로 가는 입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흘째 연락이 끊긴 아들. 컴퓨터에 남겨진 수상한 메일. 경찰은 말했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그 손으로 이번엔 아들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직접 함정에 들어가 범죄 조직에 잠입하고 갇힌 사람들을 하나씩 구해내는 그 여정.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상처투성이 아들과의 재회. 한 사람의 분노가 세상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겨울이 깊어지는 12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좁은 방 안에서 한 청년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25살 정우는 모니터에 뜬 광고 하나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단기 고수익 알바 하루 40만 원 보장. 그 아래로 작은 글씨들이 이어졌습니다. 숙소 제공, 식사 제공,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정우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한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창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자 아버지가 막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 남자는 온몸에서 시멘트 가루와 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겨울 추위에 붉게 트고 손등에는 긴 상처 자국이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응. 저녁은 먹었냐? 네. 아빠 것도 남겨뒀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식탁에 펼쳤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정우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 아버지가 처음 공사장에 나간다고 했던 그날을요. 그전까지 아버지는 집에 자주 없었고 가끔 돌아올 때면 온몸에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자주 싸웠습니다. 정우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정우야, 아빠가 이제 다시 시작할 거다. 너한테 떳떳한 아빠가 될 거야. 어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졌고 정우는 아버지를 따라 이 작은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향했고 밤늦게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정우의 숙제를 봐주곤 했습니다. 손에는 날마다 새로운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정우는 그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낡은 티셔츠 차림에 그는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뜨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즘 아르바이트는 어때? 괜찮아요. 편의점 일 나쁘지 않아요. 무리하지 마. 학교 다니면서 일까지 하면 몸 상한다. 아빠도 무리하지 마세요. 요새 날씨 추운데. 아버지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시선을 피하려 물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현관 옆에 걸린 낡은 점퍼가 보였습니다. 벌써 10년은 입은 것 같은 솜이 다 빠져 얇아진 점퍼였습니다. 정우는 며칠 전 아버지가 그 점퍼를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하의 날씨였는데도 추위를 참으며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빠, 다음 주가 생신이시죠? 그래. 벌써 쉰이 되는구나. 제가 선물 하나 준비할게요. 괜찮다. 내가 건강하고 학교 잘 다니는 게 선물이다. 그래도요. 이번엔 제대로 된 걸로 드릴게요.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며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버지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겠다고. 따뜻한 겨울 패딩을 사드리겠다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좋은 패딩은 최소 30만 원은 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까 봤던 광고를 다시 찾아 클릭했습니다. 창고 인력 모집, 당일 지급, 일주일만 하면 280만 원.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정우는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요즘 이런 단기 알바 많지 않나. 힘든 일이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겠지. 숙소까지 제공한다니 교통비도 아낄 수 있어. 정우는 신청서 작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름, 나이, 연락처를 입력했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라는 안내가 떴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제출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담당자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우는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상상했습니다. 새 패딩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을요. 추운 새벽길을 걸으면서도 따뜻하게 몸을 감싸는 그 옷을요. 아빠,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정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고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정우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버지가 잠든 것 같았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면 아버지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때쯤이면 돈을 벌어 돌아올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정우는 몰랐습니다. 그 광고가 어둠으로 가는 입구였다는 것을요. 그 클릭 한 번이 자신과 아버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컴퓨터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정우의 정보를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또 한 명 걸렸군. 겨울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췄습니다. 정우의 책상 위에는 달력이 놓여 있었고 며칠 뒤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일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선물 상자를 건네는 상상을 하며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며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할 것입니다. 정우는 곧 사라질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착한 아들의 선택이 불러온 비극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바쁘겠거니 친구들과 있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밤 아버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우는 늘 퇴근 후 전화를 했습니다. 짧게라도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정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들은 그대로였지만 자주 입던 후드티 몇 벌이 없었습니다. 세면도구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우야. 아버지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10번을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우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공책, 볼펜, 영수증 몇 장.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우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틀렸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쳐봤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바탕화면에는 폴더 몇 개와 아이콘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클릭했습니다. 검색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단기 알바, 고수익 일자리, 숙소 제공 아르바이트. 키워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읽지 않은 메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발신자는 채용 담당 김 실장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우님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오시 공단 내 물류창고입니다. 12월 18일 새벽 6시 수원역 3번 출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픽업 차량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아버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2월 18일. 바로 나흘 전이었습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답장 메일을 찾았습니다. 정우가 보낸 짧은 답장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경기도 오시 공단 물류창고. 그는 공사판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그런 곳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이렇게 이메일로만 연락하지 않습니다. 면접도 없이 바로 출근시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밤 11시였지만 나가야 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버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가가 말했습니다. 실종 신고하러 왔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습니까? 나흘째입니다. 제 아들인데 이상한 알바 광고 보고 나간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성인이십니까? 25입니다. 성인이면 본인 의사로 나간 걸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습니까? 네. 계속 안 받습니다. 가족 간 다툼 같은 건 없으셨고요. 없습니다. 그 애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뭔가 일이 생긴 겁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나이, 특징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요청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휴대폰에서 정우의 사진을 찾아 보여줬습니다. 지난 여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알바 한다고 나갔다가 연락 끊기는 경우요. 대부분은 며칠 후 본인이 직접 연락합니다. 며칠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쩝니까? 저희도 수색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고 건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걸립니다. 가족분께서도 아드님 친구들한테 연락해 보시고 혹시 아는 장소가 있으면 직접 가보시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력한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정우의 친구 몇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없는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우야, 어디 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우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경기도 오시 공단 내 물류창고. 주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마리는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포털 사이트를 열어 검색했습니다. 오시 공단 물류창고. 여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도를 켰습니다. 공단 지역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물류센터들이 즐비했습니다. 수십 곳이 넘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다니기에는 너무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0대 시절 그는 다른 세상에 살았습니다. 폭력과 술과 돈이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발로 뛰고 위협하고 필요하면 주먹을 쓰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세계를 떠났습니다. 정우를 위해서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화면 속 지도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를 적어뒀습니다. 채용 담당 김 실장. 허울뿐인 이름이겠지만 실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서툴게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저도 일자리 구합니다. 나이는 좀 있지만 힘은 쓸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적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발송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버지는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아빠가 꼭 찾을게. 그는 주먹을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정우의 침대에 앉았습니다. 베개에 아들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베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공사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간 일을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소장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갑자기 그래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일주일만 시간 주십시오. 일주일이나요? 지금 공사 일정이 빠듯한데. 죄송합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현장 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다음 주엔 꼭 나와야 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작업복이 아니라 오래된 청바지와 점퍼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아버지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메일 보내신 분이시죠? 일자리 구하신다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무뚝뚝하고 사무적인 어조였습니다. 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55입니다. 일은 힘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평생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 수원역 3번 출구로 나오십시오. 6시 정각입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정우도 같은 방식으로 불러냈을 것입니다. 차가운 말투로 인간을 물건처럼 다루며 아버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여벌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수첩과 볼펜을 챙겼습니다. 기록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우의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곧 데리고 올 거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곳일지, 누가 있을지, 정우는 거기 있을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나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찾아내겠다고. 어떤 곳이든 들어가겠다고. 필요하다면 과거의 자신을 꺼내서라도. 겨울 새벽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아버지의 발걸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5시 반 아버지는 수원역에 도착했습니다. 3번 출구 앞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몇몇 노숙인들이 계단 구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로등 아래 서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30분이 남았습니다. 6시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20 초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모두 작은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비슷했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 사이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정확히 6시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회색빛 차체의 창문은 선팅이 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남자 하나가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 신분증 준비하세요.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남자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메모했습니다. 아버지의 차례가 왔습니다. 남자는 신분증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요. 힘쓰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보죠. 남자는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모두 8명이 모였습니다. 남자가 차 뒷문을 열었습니다. 타세요.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차에 올랐습니다. 좁은 공간에 몸을 우겨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뒤쪽에 앉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선팅 때문에 밖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습니다. 처음엔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그러다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공단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폐업한 듯한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들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한적한 공단 안쪽 낡은 창고 앞이었습니다. 2층짜리 시멘트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에는 간판도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다 내리세요.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고 입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창문들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습니다. CCTV가 구석구석에 달려 있었습니다. 남자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1층은 넓은 홀 형태였습니다. 책상과 컴퓨터가 여러 대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간이 침대 몇 개가 보였습니다. 또 다른 남자 둘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뚱뚱한 체격이었고 다른 한 명은 마른 체형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뒤에서 닫혔습니다. 쇠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운전해온 남자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짓밟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규칙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뚱뚱한 남자가 플라스틱 상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휴대폰 다 내놔.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휴대폰을 내야 됩니까? 그건 좀.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마른 남자가 순식간에 다가가 청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 아니. 여기 와서 질문하고 싶어? 마른 남자가 청년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청년의 등이 시멘트 벽에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청년이 신음을 삼켰습니다. 아프냐? 이건 시작도 아니야. 마른 남자가 청년의 배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청년이 몸을 구부리며 기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안 됐습니다. 봤지? 이게 여기 규칙이야.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저 새끼처럼 된다. 마른 남자가 청년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청년이 무릎을 짚고 헐떡였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조금 흘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한다. 휴대폰 내놔. 지금 당장. 뚱뚱한 남자가 상자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상자에 넣었습니다.
아버지도 휴대폰을 꺼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은 청년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잘했어.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편한데. 운전해온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더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신분증도 다 내놔. 어차피 너희 정보는 다 우리한테 있어. 도망갈 생각하지 마. 사람들이 또다시 지갑을 꺼냈습니다. 신분증을 내놓았습니다. 뚱뚱한 남자가 하나씩 바다봉투에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신분증을 건네며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입가의 피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정우도 이렇게 당했을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가 문이 닫히는 순간 폭력을 당했을 것입니다. 휴대폰을 빼앗기고 신분증을 빼앗기고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좋아. 이제 일 설명하겠다. 마른 남자가 컴퓨터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너희가 할 일은 데이터 입력이야. 어렵지 않아. 화면에 뜨는 대로 치기만 하면 돼. 화면에는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같은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8시간 작업한다. 밥은 준다. 일주일 후에 돈 준다. 그때까지 여기서 나갈 생각은 하지 마. 도망가면 어떻게 되냐고. 마른 남자가 바닥에 앉은 청년을 발로 찼습니다. 청년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저것보다 더하지. 그리고 너희 신분증 있잖아. 가족들 주소도 다 알아. 이해했어?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포가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뚱뚱한 남자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겁먹지 마.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일 없어. 일주일만 참아. 그럼 돈 받고 집에 가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끝나면 어떻게든 처리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 못하게 협박하거나 아니면 더 심한 일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리 배정한다. 하나씩 앉아. 남자들이 사람들을 각자 책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구석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맞은 청년은 아버지 옆자리였습니다. 청년이 의자에 앉으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갈비뼈가 아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옆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까?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참으십시오. 기회가 올 겁니다. 청년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떡해요? 휴대폰도 없고 신분증도 없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시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떴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개인정보가 스크롤되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카드번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작업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정우도 겪었을 일임을 확신했습니다. 아들도 이 의자에 앉아 이 화면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일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씩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시자들이 뒤를 오가며 작업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너무 느리면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욕설이 오갔습니다. 아버지도 천천히 입력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출입구는 하나였습니다. 항상 한 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그곳엔 다른 방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벽 한쪽에 전기 배전판이 있었습니다. CCTV는 4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배달 음식이 왔습니다.
중국집 짜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먹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 불안한 기색이었습니다. 맞았던 청년은 면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부어 씹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짜장면을 반만 먹고 청년에게 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십시오. 먹어야 힘이 납니다.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드십시오.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청년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화장실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감시자에게 물었습니다. 뚱뚱한 남자가 가리켰습니다. 저기 구석. 다녀와. 화장실로 가는 길에 아버지는 건물 내부를 더 살폈습니다. 2층 계단 입구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전기 배전판 옆에는 소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상구 표시도 보였지만 문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아버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하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갇힌 사람들도 구해야 했습니다. 오후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시 음식이 배달됐습니다. 햄버거와 콜라였습니다. 저렴한 패스트푸드였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침대에서 자.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시작이다. 사람들이 간이 침대로 이동했습니다. 침대는 8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담요 한 장씩 주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구석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입구 쪽에는 희미한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시자 한 명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훌쩍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감시자가 완전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벽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2층 계단 쪽으로 갔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진 문이었습니다. 열쇠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감시자가 움직이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가자 복도가 나왔습니다. 양쪽으로 문이 3개씩 있었습니다.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에 귀를 대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두 번째 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아주 작게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5명이요. 우리 언제 나갈 수 있어요? 제발.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곧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버지는 다른 방들도 확인했습니다. 각 방마다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 10여 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방 앞에서 아버지는 다시 물었습니다. 거기 이정우라는 사람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들렸습니다. 없는데요. 여기는 우리 셋뿐이에요. 아버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우는 여기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거나 아니면 애초에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여기 갇힌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시자가 깬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열쇠를 원래 자리에 걸었습니다.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감시자가 안을 둘러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곳을 빠져나가는 방법을요. 그리고 갇힌 사람들을 구하는 방법을요. 정우는 여기 없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실마리였습니다. 조직의 다른 거점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건물 구조를 되짚었습니다. 전기 배전판, CCTV 위치, 출입문, 감시자의 숫자.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곧 아침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움직이겠다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어디 있든 먼저 이곳 사람들을 구하고 조직원들에게서 정보를 얻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이틀째 밤이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의 청년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이 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감시자는 오늘도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의 청년에게 손짓했습니다. 청년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청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조용히.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벽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전기 배전판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배전판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청년이 작게 물었습니다. 뭘 하시려고요? 불을 꺼야 합니다. 혼란을 만들어야 해요. 그 다음엔요. 2층에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혼자서 어떡해요? 저 사람들이. 내가 할 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깨우십시오. 불이 꺼지면 모두 출입구 쪽으로 모이라고 하세요. 출입구는 잠겨 있잖아요. 내가 열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배전판의 메인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찰칵.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CCTV도 함께 꺼졌습니다. 창고는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습니다. 감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층 계단 쪽으로 갔습니다. 열쇠를 집어들고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복도의 첫 번째 방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가십시오. 지금 당장. 뭐예요? 무슨 일이?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세요. 아버지는 다른 방들의 문도 차례로 열었습니다. 잠긴 문은 어깨로 들이받았습니다. 낡은 문들은 쉽게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방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비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갇혀 있어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계단 조심하세요.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아버지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시자들이 손전등을 켜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다른 사람들을 깨워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시자 하나가 손전등으로 비추며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감시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져 굴렀습니다. 또 다른 감시자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하고 감시자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감시자가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등을 눌렀습니다. 과거의 기술이 되살아났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출입구로 가십시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출입구 쪽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청년이 손잡이를 흔들었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쓰러진 감시자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열쇠 꾸러미를 찾아냈습니다. 청년에게 던졌습니다. 받으십시오. 청년이 열쇠를 받아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넣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2층에서 나온 남자가 도왔습니다. 함께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가십시오. 어서.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며 서로를 부축하며 달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갔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때 뚱뚱한 감시자가 뒤에서 아버지를 덮쳤습니다. 둘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감시자가 아버지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팔꿈치로 감시자의 옆구리를 찍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감시자가 신음하며 힘을 풀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뒤집어 일어났습니다. 감시자를 밀쳐내고 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이 공단 길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달려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휴대폰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를 못해요. 저기 편의점이 보입니다. 거기서 빌려 쓰십시오. 아버지가 멀리 보이는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500m쯤 떨어진 곳에 간판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힘든 사람들은 서로 부축했습니다. 아버지는 창고를 돌아봤습니다. 안에서 욕설이 들렸습니다. 감시자들이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문 앞에 있던 철제 파이프를 집어들어 손잡이에 끼웠습니다. 즉석 잠금 장치였습니다. 감시자들이 문을 밀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들 가만 안 둬. 안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따라 뛰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바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청년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점원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표시로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안전했습니다. 청년이 밖으로 나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경찰이 곧 온대요. 잘했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우린.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도 잘했어요. 아저씨는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신 거예요?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내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들처럼 같은 방식으로 끌려갔어요. 청년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해가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찾으셨어요? 아니요. 아직입니다. 꼭 찾으실 거예요. 아저씨 같은 분이라면.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쪽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경찰들이 내려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경찰관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저희가 신고했습니다.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년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바 광고를 보고 갔던 일, 창고에 갇혔던 일, 폭력을 당한 일.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증언했습니다. 경찰관은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범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 창고 안에 있습니다. 문을 잠가뒀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 5호공단 창고입니다. 용의자 다수 건물 내 있음. 지원 요청합니다. 경찰들이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도 따라가려 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민간인은 위험하니 여기 계십시오. 제 아들 정보가 저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요? 실종됐습니다.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끌려갔어요. 경찰관이 아버지를 다시 봤습니다. 그 눈빛을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지만 뒤에 계셔야 합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경찰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시자 3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고 갇혀 있던 것입니다. 경찰들이 그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들을 살폈습니다. 한 대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여러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 문서 파일. 아버지는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한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력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정우 10-XXXX-XXXX 1218 투입 비지점. 아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지점. 다른 장소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옆 칸을 봤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 559 공단로 XXX번지. 경찰관님.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경찰관이 화면을 봤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추가 거점 정보 확인. 인천 559 공단로 XXX번지. 즉시 확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경찰관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가야 합니다. 민간인은 안 됩니다. 제 아들입니다. 꼭 가야 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발. 아버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아버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정우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곧.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아빠가 지금 가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이 그들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은 점점 밝아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뒷좌석에서 초조하게 손을 비볐습니다.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새벽 도로를 달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경찰차 여러 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한 창고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버텼습니다. 여기 계십시오. 저희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을 여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을 든 남자 둘이 나왔습니다. 경찰들이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더 많은 경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경찰관이 말렸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5분이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안에서 경찰관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2층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에는 경찰들이 여러 방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방마다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정우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빛이 갑자기 들어와 눈부신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석에 앉은 사람을 봤습니다. 마른 체형, 짧은 머리, 익숙한 옆모습.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석에 앉은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처투성이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분명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정우야, 아빠다. 아빠. 진짜 아빠예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정우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아빠, 나 진짜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알아. 아빠도 그랬다. 무서웠어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제 괜찮다. 다 끝났어.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조용히 물러나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고개를 돌려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정우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어요. 정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햇빛이네요. 그래. 밖에 나가자. 둘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씩 천천히. 아버지가 정우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1층을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우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네요. 그래. 이제 자유야.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다가와 정우를 살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탈수 증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들것에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컴퓨터에서 메일을 본 것, 같은 방식으로 잠입한 것, 다른 사람들을 구한 것. 정우는 듣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셨잖아요. 혼자서 어떻게? 너를 찾아야 했으니까. 미안해요, 아빠. 제가 욕심을 부려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다. 패딩 사드리려고 했어요. 아빠 생신 선물로. 아버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위험을 무릅쓴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정우야, 아빠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무사한 게 제일 큰 선물이야. 그래도 괜찮다. 너만 있으면 돼.
정우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아버지입니다. 탈수와 영양실조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찾으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빠 피곤하시죠? 좀 쉬세요. 괜찮아. 내가 더 쉬어야지. 제가 정말 바보 같았죠? 아니야. 광고만 보고 확인도 안 하고 욕심만 부렸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넌 착한 마음으로 한 거야. 그 마음을 나쁜 사람들이 이용한 거지. 그래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이제 안전하다는 거야. 정우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론 조심할게요. 이런 일 다신 안 생기게. 그래. 그리고 힘들면 아빠한테 말해. 혼자 짊어지지 마. 네, 아빠.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방, 익숙한 냄새. 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먹기 좋게 무르게 끓였습니다. 정우를 불러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네. 정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겁고 부드러운 죽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밥의 맛이었습니다. 아빠. 응.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우는 거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쑥스러워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정우야.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아버지는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조직 사건의 증인이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피해자가 20명 넘게 구조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일이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찾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옷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진열된 패딩이 보였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겨울 패딩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패딩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점원이 패딩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입어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걸로 주십시오. 네,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요. 입고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새 패딩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가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아빠, 새 옷이네요. 응. 좀 샀다. 정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따뜻해 보여요. 그래. 따뜻하다.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정우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입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입었다는 걸.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생신 지났는데. 축하드려요. 고맙다. 내년에는 제대로 축하해 드릴게요. 그냥 건강하게 있어. 그게 제일 좋은 선물이야. 정우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새 패딩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고수익 알바 사기 조직 적발, 피해자 다수 구조.
아버지와 정우는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창고 건물이 나왔습니다. 경찰들이 용의자들을 연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다 잡혔대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못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집으로 돌아갔을 거야. 가족들 품으로.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우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면 누군가는 꼭 손 내밀어 줄 거야. 네, 아빠. 그리고 너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렴. 정우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피해자 지원단체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경험을 나눠 다른 피해를 막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정우도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교수님도 사정을 듣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신중해졌고 더 감사하게 됐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와 정우는 함께 작은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오래된 전구들이 깜빡였습니다. 아빠, 소원 있으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너랑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소원이야. 저도요. 둘은 트리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손잡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우도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아버지. 그 사랑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작은 집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며 내일을 기약하며. 그렇게 겨울은 지나갈 것이고 봄은 다시 올 것입니다. 함께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들이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림자 영웅이라 불린 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조용히 끝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옳은 일을 위해 누군가는 언제나 싸울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